종로구 귀금속 상가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한 세공업체. 요란한 기계음과 작업자들의 분주한 손길, 정교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냥 현장 작업실이라고 해요. 조립부터 이제 반지 사이즈 기초 저기는 다 하는 거죠. 발 물리고 그렇게 하는 거. 25명의 세공사들의 손길에서 탄생한다는 14캐럿과 18캐럿 귀금속. 이곳의 하루 생산량이 궁금한데요. 요새는 많으면 100개에서 120개, 적으면 보통 70개에서 80개 정도? 그 정도? 오늘은 몇 건 정도 돼요? 오늘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96개? 그 정도? 귀금속 제작의 첫 시작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과거와 달리 디자인의 형태가 다양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유로운 형식의 모양들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2019년 초반까지는 그러한 디자인들이랑 조금 더 러블리한 느낌의 디자인들이 많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작될 반지는 장미꽃과 화려한 레이스 문양을 곁들인 봄 시즌의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레이스랑 이런 넝쿨 디자인들이 어울려서 팔찌랑 반지 제작을 해볼까 해요. 트렌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입체적인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3D 프린터기로 입체를 뽑아내면 더 제품이 깔끔하고 퀄리티 있게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현장에서 세공사들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왔는데요. 요즘은 3D 기술이 접목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6시간이 걸려 완성된 1차 원본 작업. 조심스럽게 결과물을 떼어낸 후 끈적거리는 성분을 씻어내고 딱딱하게 굳힙니다. 말랑하면 주물에서 이렇게 석고 붓고 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딱딱하게 초와 같은 형태로 단단하게 만든 후에 이제 작업을 진행해요. 완성된 출력물은 세공사들의 손을 거치면서 생산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원본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원본을 활용해 주 형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노란색 고무틀에 파란색 초성분을 주입하는 왁스 작업인데요. 이렇게 완성된 왁스 모형은 필요한 만큼 복사본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매몰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매몰 작업을 하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이 금으로 나와요. 노란색 판은 뭐예요? 이거 고무 금형이에요.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 고무 금형이 꼭 필요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이제 반지고요. 아, 반지. 예, 예. 요건 귀걸이에요. 요렇게 돼갖고 양쪽 고리 보이시죠? 네. 고리에다가 체인줄을 걸면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 갖고 이제 10개도 생산할 수 있고 100개도 생산할 수 있고 그래요. 회사 저거의 자산의 90%. 이게 없으면 생산이 안 되니까요. 한 번 만들어둔 고무 금형 틀은 새로운 디자인의 귀금속을 제작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재생산할 때 작업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 가지수로는 뭐 한 5천 가지, 6천 가지 뭐 이 정도 되죠. 이 고무가 그 네.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신 거예요? 그럼요, 소중하죠. 내 새끼 같죠. 귀금속 세공의 숨은 자산이자 대량 생산의 1등 공신,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찰흙식으로 엄청 부드럽죠. 열을 가열을 하면 고무가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금형을 만드는 거예요. 금속 틀에
절반 이상의 높이가 차도록 고무를 채워준 후 그 위에 원본을 박아 넣듯이 꾹꾹 눌러줍니다. 이때 고무가 원본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밀착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고무 찰흙에 열을 가해 단단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고무찢기라 불리는 경화 작업은 약 1시간가량 이어집니다. 고무 금연에 그 원본 형태만 남게 돼요. 거기에 이제 왁스를 이제 주입하게 이제 만들 거예요. 열과 압력으로 밀착돼 단단하게 굳어진 고무 금형틀.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은 왁스를 주입할 물줄기 통로입니다. 지금부터는 작업자의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단단하게 굳은 고무 덩어리에서 원본을 꺼내기 위해 칼집을 내기 시작하는 작업자. 원본이 닫히면 안 되기 때문에 원본이 절대 칼이 닿으면 안 돼요. 지그재그 모양으로 칼집을 내줘야 맞물렸을 때 미끄러지거나 엇갈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절반 나온 거예요. 귀금속의 문양이 복잡할수록 작업 시간은 배가 되는데요. 이거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꺾어보세요. 아니,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지. 이렇게 잡고 한번 꺾어보세요. 손으로. 우와, 되게 세네. 네, 근데 이걸 장시간 뭐 10분이고 20분이고 자꾸 이런 힘으로 잡고 있어야 되니까 손에 쥐난다고요. 간단한 거는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이런 거는 40분에서 1시간 정도. 보통 40분. 이제 본격적인 반지의 문양을 따라 금형틀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자. 1시간 넘게 이어온 작업의 결과물이 자칫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손길로 이어집니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이걸 이제 해서 다시 이제 초를 뽑아서 초까지 뽑아야 이제 끝나는 거죠. 일종의 천농 같은 물질을 열로 녹여 고무 금형틀에 주입시키는 왁스 작업인데요. 오, 나왔습니다. 약간 막힌 부분은 있는데 네. 다듬어서 하면은 금방 다듬으니까 이런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대로 이제 생산하면 돼요? 네, 생산하면 돼요. 이렇게 고무 금형틀이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의 복사본을 만들어 귀금속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왁스 모형들은 파란색 왁스 기둥에 붙여줍니다. 왁스 모형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붙여가는 작업자. 그 모양이 마치 나무를 닮았습니다. 이게 다 붙이고 나면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렇게 생겨서 트리 작업이라고. 여기가 금 부으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모양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물줄기죠, 통로. 금 들어간 통로. 한 번에 많게는 약 200개가 넘는 왁스 모형을 붙인다는 작업자. 끈기와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 계속됩니다. 2시간 넘게 반복되는 왁스 트리 작업. 금의 형태와 함량에 따라 왁스 모형을 분리해 세웁니다. 노란색 테이프를 붙여준 긴 원통에 왁스 트리를 조심스럽게 넣기 시작하는 작업자. 애지중지 다루는 이유가 있답니다. 당연히 그 단 물건은 망가져요. 이렇게 잘 들어가요. 겉에 잘 안 닿고. 그게 기술이죠. 진짜 그게 기술이에요. 여기서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주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조요? 예. 왁스 모형에 석고 반죽을 부어 금 가공을 위한 원형을 만드는 작업인데요.
물 온도를 한 30도 정도로 맞출 거예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 석고가루를 풀어 반죽을 만들어 둡니다. 이때 석고 반죽이 뭉치지 않도록 잘 저어가며 기포 없이 원통 안에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완성된 석고 반죽은 파란색 왁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부어줍니다. 이때 석고 반죽이 굳기 전에 탈포 작업을 끝내야만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두분 계시는 거예요? 공기를 빼주지 않으면 그 공기가 물건에 달라붙어 있어서 물건이 형성이 안 돼요. 틈이 안 생기게 하는 거네요. 틈이. 그렇죠. 석고 반죽은 약 1시간 정도 실온에서 건조시킵니다. 원통에 감아두었던 테이프를 제거한 후 고온에서 한 번 더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거는 전기 누라고요. 도저히 굽는 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800도까지 올라가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모양의 왁스 모형이 녹아내리면서 석고틀 안에 빈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세공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금을 녹여 귀금속의 형태를 만드는 주조 작업장. 주물기사는 제일 먼저 작업을 해놓아야 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2~3시간씩 서둘러 일을 시작합니다. 소에다 뭘 드신 거예요? 금이요. 금을 녹이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고주파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거 활용한 기계예요. 고주파로 금을 녹이는 작업은 소음, 진동, 대기 오염이 탄소를 활용한 방식보다 적습니다. 진공 주조기에 석고틀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때 금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선 1060도에서 1080도의 온도 유지가 중요한데요. 작업자는 한시도 온도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적정 온도가 되면 작업자는 버튼 하나만 눌러줍니다. 금물이 석고틀에 자동 주입되는 상황. 작업 과정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다 있어요. 뭐 목걸이 따로 반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냥 목걸이하고 반지가 한 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팔찌도 있고요. 과연 금물이 제대로 모양을 갖췄을까요? 원통을 물에 넣고 흔들어서 1차 석고를 제거한 후 한 번 더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불순물 제거하는 거예요. 석고 가루들이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표면에. 그걸 이제 여기 작업해서 나오면은 거의 깨끗이 나오잖아요. 불순물이 거의 없죠. 물의 압력을 이용해 석고 가루를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석고 가루가 날리면서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육안으로 식별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작업자의 노련함이 빛을 발합니다. 석고 가루는 제거됐지만 왁스가 타면서 남아있던 불순물로 검은 빛깔을 띠는데요. 타고 남은 금속의 재를 털어주는 물이에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새카만 것들 다 없어져요.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약품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꼬박 하루가 걸려 완성한 14캐럿 금 모형들. 자칫 주물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마무리 작업에서 폐기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건 하나 나오는데 50번에서 100번 손에 가요. 아무리 작아도. 그래야 물건 하나가 완성이 돼요. 수십 번의 손길이 다 완성된 금 모형은 또 다른 작업자들의 손에서 재탄생됩니다.
이곳에서는 귀금속의 형태를 완성시키는 본격적인 세공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귀걸이 연결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자체가 귀걸이 연결이 되면서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손으로 짚기도 힘든 작은 귀금속 조각들을 조이고 다듬는 작업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야 하는데요. 구멍이 너무 조금해서 보이세요?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끼죠. 감으로 끼시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여요, 구멍이. 바늘 구멍만한 크기의 고리를 한 채 오차 없이 뚝딱 연결하는 작업자. 이번에는 실보다 가느다란 줄에 조각들을 끼우는데요.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도 좀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포기를 모르는 끈기로 매일 최고의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자들. 뭐가 제일 좀 힘드세요? 배우던 일이니까 그렇게 막 힘든 적에는 없는데 눈이나 이런 건 좀 많이 피곤하죠. 그날 오후 요란한 기계음으로 가득한 또 다른 작업장. 세심한 손길로 반지 세공에 열중하는 작업자들이 보입니다. 작업하시는 거예요? 빼빠지를. 빼빠지요? 네, 초벌 작업이요. 이게 사람 손에 들어가는 거라서 안에가 거칠면 손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곱게 만들어주면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이곳에서는 주물 과정을 끝낸 제품에 반짝반짝 옷을 입히는 광실입니다. 광을 내는 작업은 모양을 다듬고 분량 파악을 하는 초벌광, 제품 출고 전 광택을 입히는 마무리광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디자인이 복잡할수록 연마 작업도 쉽지 않은데요. 어려운 거는 한 30분도 막 걸린 적이 있어요. 일일이 다 쳐야 되니까 땜이 다 돼 있으니까요. 그 땜 자국을 줄질을 해버리니까 그 줄질 자국을 다 없애줘야지만 물건이 깨끗하게 나가는 거니까. 광 작업은 제품의 면을 따라가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자세가 흔들리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광내기 힘든 좁은 틈도 다듬어줍니다. 또한 제품이 튕겨나가지 않게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는군요. 마무리 광을 앞두고 장갑을 교체하는 작업자. 마무리광은 장갑이 깨끗하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에 가면 물건이 광을 쳐도 다시 지저분해져요. 이제 광 작업 중 가장 어려운 랩 작업. 랩은 제품의 면을 다듬어주고 각을 살려주는 작업인데요. 수시로 장갑을 바꿔 끼우는 작업자. 장갑은 하루에 몇 켤레나 사용하세요? 한 30켤레? 30켤레 하루에? 광약 가루가 많이 묻으면 지저분해져서 여기가 이제 같이 묻어버리니까 그 전까지만 쓰고 이제 그 뒤에는 다시 이제 새 장갑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 과정에서는 제품이 잘 깎이기 때문에 힘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요. 이게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네. 인내와 끈기로 완성시킨 화려한 금 세공의 결과물. 세공사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걸 내가 만들므로 해서 사람들이 찼을 때 그거를 제가 눈으로 봤을 때 그게 너무 좋잖아요. 기분 좋고. 광실은 모든 일의 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 종로 3가에 위치한 귀금속 가공업체. 이곳에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특별한 공간이 숨겨져 있는데요. 연간 15만 건의 순금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규모가 엄청납니다. 금고예요? 아, 예. 여기 있는 걸 전체에 다 합산하면 한 300억 가까이 되고 오늘 출고될 게 한 그중에 220억. 이거 같은 경우는 375g이네요. 순도가 999.9 퍼밀. 그다음에 중량 표시가 되어 있고 대략 한 2천만 원 가야 하지 않겠어요? 예.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금고 안에 금고. 여기 또 있네요. 개당 1kg 중량의 골드바는 약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순금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금을 보관하는 금괴에서 발견한 초대형 금괴. 들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무거워요. 무거워요? 12kg, 13kg 정도 돼요. 이곳에서 제작한 금괴 중 최고의 무게를 자랑하는 12.5kg의 초대형 황금.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보는데요. 엄청난 무게만큼이나 황금의 값어치도 대단하겠죠. 요 라지바 12.5kg짜리는 약 6억 8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예, 아파트 한 채 값이죠, 그죠? 순금은 오래전부터 자산 관리를 위해 재테크로도 많은 이들이 선호했습니다. 100g하고 1kg는 중장년층, 좀 뭐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고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경향인데 1g에서 한돈 사이가 좀 제일 많이 선호하시고 그거. 유독 올해 이제 그 황금돼지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금돼지의 한돈 골드바가 좀 더 비중 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상품군들에 비해서. 편의성을 높인 카드형 골드바. 제작 공정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를 따라가 봅니다. 철통 보안 시스템으로 총 4번의 지문 인식 과정을 거쳐 힘겹게 도착한 작업 현장. 이곳이 골드바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3kg의 골드바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미니 골드바는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작업자가 중량별로 무게를 측정한 후 문양을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한돈짜리 돼지 문양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1kg짜리 금을 절단해 녹이는 작업자. 금은 적은 양을 녹일수록 손실량이 줄어듭니다. 아변으로 넘깁니다. 이제. 압축기로 순금을 눌러 얇게 펴주는 과정인데요. 제품의 중량에 따라 두께가 결정됩니다. 두께를 어느 정도로? 0.8mm 정도. 0.8mm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0.8mm를 맞춰야 원하는 중량이 나오니까. 아변 작업은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롤러의 움직임을 따라 주고받기를 수십 번. 작업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해야지 전체적으로 평평한 중량이 평평한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100번 이상은 넣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정한 두께로 아변 과정이 끝나면 골드바 형태로 절단 작업이 진행됩니다. 남은 금 조각은 재사용됩니다. 하루 평균 400~500개의 미니 골드바를 만드는 작업자들. 비싼 거 다루는 거 같아가지고 좀 조심조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또한 절단 작업을 거치면서 모양이 흐트러진 제품들은 중량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금이 정확한 중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중량 한 돈짜리 3.75g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기계의 힘을 빌려 일정한 형태로 찍어내도 세공사의 수작업은 건너뛸 수 없습니다. 정확한 중량을 맞추는 건 오롯이 작업자의 몫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중량이 나가게 되면은 회사 입장으로서도 엄청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여기서 정확한 중량을 맞춰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깎고 다듬는 과정을 반복해 3.75g 한돈 미니 골드바를 완성시킵니다. 이번에는 밋밋한 골드바 위에 황금 돼지 얼굴 문양을 새겨 넣습니다. 얼굴이 되는 금형을 끼고 압사를 하면 이제 금의 문양이 찍혀서 나오거든요. 미리 만들어진 금형 틀 안에 작업자가 미니 골드바를 넣어줍니다. 2번에 걸쳐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한 번 찍으면은 표현이 잘 안 돼서 2번 찍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해야 돼요. 길게 할 수 없는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하루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선 고단한 반복 작업이 이어집니다. 작업자의 노련함으로 수백 개의 완제품 속에서 불량 제품을 선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완성된 골드바는 최종 검수 과정을 거쳐 출고되는데요.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황금돼지 해라서 더 의미 있게 선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니 골드바와 함께 다양한 순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입체감 있는 돼지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세공사의 손길이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올해 그 황금 돼지 해라 돼지를 많이 만들죠. 기해년 특수를 맞아 주문 제작 중이라는 11마리의 황금 돼지. 이게 37.5g이에요. 10돈이죠, 10돈. 한 양이라 그러는 거지, 한 양. 그러면 가격이 좀 꽤 나가겠는데요? 한 200이 좀 넘죠. 비싼 가격만큼이나 작업 과정도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짝을 맞춰서 이렇게 금기를 붙이는 거예요. 금을 넣고 똑같은 금을 넣고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속이 비은 거예요. 또 한 양짜리도 속이 비었어요? 다 비었죠. 비었고 5돈짜리, 3돈짜리도 다 비은 거예요. 금형 작업이 일반화되면서 돼지 금형도 미리 만들어준 틀을 활용해 제작 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작업은 있을 텐데요. 이 가열이 정확하게 가야지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팍팍 녹아버려요. 심혈을 기울여 기해년 황금 돼지를 만들어냅니다. 떨어져 있는 부분을 금 조각을 녹여 매끄럽게 이어주면서 한 채 오차 없이 무게를 계산해냅니다. 모양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짝이 안 맞으면 이게 작업이 안 돼요. 또한 세공사의 정확한 손저울로 중량을 맞춰냅니다. 40년 동안 수백, 수천 마리의 황금돼지를 만들어 왔다는 베테랑 세공사. 시골 가가지고 한번 돼지 좀 키우고 싶습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 이 황금돼지는요? 황금돼지도 한번 집에다가도 좀 갖다 놓고 싶은데 열심히 해서 뭐 집에다 많이 좀 갖다 놔요.